오늘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전북 의료체계의 민낯입니다. 새로 오신 전문가 패널 소개합니다. 이명현 전북 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 본부장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지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 둘 다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말부터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던데 좀 우리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잠깐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지정권자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데요. 네. 우리 전북에는 16개 시도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즉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전북에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서 네. 아주 증상이 심한 네.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도내에 처리할 기관이 없어서 네. 결국은 타 지역 기관에 그렇죠.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네, 되겠네요. 네. 전북대병원, 원대병원이 다 지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병원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병원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광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정받지 못 온 게 아니고 예. 지난해 11월 달에 지정하려고 준비하다가 예.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좀 구비가 덜 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력에서 아직 확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자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병원은 지정이 안 될 것이 분명하니 자진 철회를 했고 예. 전북대병원은 2살배기 아이 사건 때문에 2016년도에는 지정 취소가 됐고 다시 2017년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라고 해서 조건부 재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평가해보니까 조건 충족을 못해서 또 탈락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이 못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권역이 아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예. 지정을 남는 해줄 거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피해는 역시 도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 교통사고 건수도 높고 사망자 수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은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정은 못 받았지만 어떻게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대응책에 관해서 갖고 계신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현재로는 또 이렇게 도에다 파악한 바로는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에서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보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의무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부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에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당신들께서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십시오 예. 하고 부탁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급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정말로 이렇게 지정을 못 받으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겁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생명권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권에 생명과 안전에 많은 위협이 되죠. 예, 그러면 네. 병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정은 못 받았지만 병원 측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응급의료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병원 측에서는 환자 안전과 생명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지는 저희도 미지수예요. 예.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뭐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은 지원되는 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많이 감액될 거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그 지정이 취소가 된 전북대병원이나 또 지정을 아직 받지 못한 원광대병원이나
그런 의료수가 적용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낮게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가 56,920원인가요? 그리고 A등급일 경우에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A등급인 경우에 65,000 6만 5천. 네, 6만 5천이 좀 넘죠. 6만 5,670원인가? 네. 그 같은 A등급을 놓고 봤을 때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한 8,7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환자가 또 다 찾지 않게 되면은 병원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이 전북대 병원이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계기는 전북대 병원의 잘못 아닙니까? 민건이 할머니 치료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와 함께 이 건널목을 건너던 2살 김민건 군은 후진하던 견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트럭 바퀴에 깔린 김 군의 골반과 왼쪽 다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할머니도 중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인근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진 시간은 오후 5시 48분. 하지만 병원 측은 치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고 3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지만 그나마도 구급 헬기 배치가 늦어지면서 김 군은 오후 11시 59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 치료다운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1시간 이내 정도에는 수술이 되어졌어요. 수술이나 혹은 지혈에 대한 어떤 그 시술이 진행이 됐어야 됐고. 밤새 이뤄진 수술에서 3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생사를 오가던 김 군은 새벽 4시 43분 숨을 거뒀고 김 군과 함께 트럭에 치였던 외할머니 역시 다음 날 숨졌습니다. 그날 오후 5시에 사고가 나죠. 5시 40분에 응급실에 왔는데 5시 40분에 누워있는 민건이 그 가족들에게 그 당시에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그 레지던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병원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응급실에 온 환자한테 원하는 병원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22분 만에 다른 데로 보내는 걸 결정한 겁니다. 레지던트가, 수련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시 10분부터 다른 병원에 계속 수술 가능한지 타진하죠. 그 다음에 혈압 떨어지고 기면 상태 들어가고 당직기사가 온 게 언제입니까? 당직기사는 끝끝내 안 왔죠. 밤 9시 12분에 전화로 응급조치 지시 내리고 그 2살짜리 애가 다쳤는데 밤 11시에 아주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하거든요. 죽었죠, 결국. 그러면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의사 그 당직의 잘못은 없다라고 판정을 했지만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죠. 예. 그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전북대 병원이 조직 차원에서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이 분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당연히 분개하는 거 맞고. 근데 아무도 전북대병원의 문제를 아니,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 네, 왜 그러냐면 기본이지,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냐면 네.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그 2016년도 기준으로 319만 7,796명이 수도권에 원정 진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만 2조 8,2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전주가 그래도 전북대 병원이나 이런 지역 기관으로 많이 가는 것은 저는 수서발 KTX, 그러니까 수서발 SRT가 아직 개통 안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남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SRT가 개통된 이후에 대구에서 강남권으로 실제 수서역 앞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삼성병원에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예. 대부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북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단 우선 찾아야 될 건 저는 도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이 다치면 저는 전북대 안 갈 것 같아요.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뼈를 깎는 사과를 먼저 하고 도민들 앞에서 이 자리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와서. 그동안 도민들한테 이렇게 실망을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먼저 전북대 병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네. 책임은 당연히 네, 당연히 뭐 전북대병원이 그건 뭐, 져야 아무도 맞는 얘기를 안 것이죠. 하시길래. 아니 제가 너무 당연한 전북대병원 이야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는 네. 게 너무 죄송하고요. 전북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건이 사고에 대해서 네. 충분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해
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다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물론 병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정부, 즉 보건복지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보건복지부 책임은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보세요. 2016년 12월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되고 2017년도 6월에 재지정됐죠. 그렇죠. 재지정된 이후에 뉴스 보도자료만 나온 것만 60대 환자 몸에서 부러진 칼날 놓고 봉합해서 전국 뉴스에 나왔죠. 소아 응급 환자 또 전원했죠. 한 명은 학교 출장, 한 명은 또 병원 출장이어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JTBC 뉴스에 또 나왔죠. 그러면 그동안 전북대 병원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병원 자체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응급실에서의 많은 병원장부터 전 병원이 이런 뉴스가 다시 안 나오도록 재지정때까지라도 조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몸을 숙이는 어떤 그런 척이라도 해야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실질적으로 예, 충분히 뭐 동의가 되고 네, 저도 예, 제가 네. 뭐 좀 생각하는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거대한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졌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반론 내지는 이런 정말 더 크게는 호통이라고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그 당직 의사한테 징계를 내렸는데 그 면허 정지 2달 내렸답니다. 2달. 2개월 7.5일. 예, 예. 충분히 네, 그럴 수가 7.5일 있죠. 맞습니다. 충분한지는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그 뒤에 또 뭐 병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 예, 밝혀져서 바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문제되지 심각한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북대병원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데 예. 저희 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얼마 전에 전북대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로 끝날 일은 아니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다시 재시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예. 저 원장님이나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환자라면 나 전북대병원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무서워서도 못 오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오겠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제가 느껴도.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전북대병원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북대병원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럼 전북대병원만 문제인가 했을 때 아까 보건복지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럼요. 그럼 네,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 자유로울 네, 수 있는가 이 네. 문제도 나오는 거죠. 그럼요. 보건복지부도 결국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의 목적, 원취지가 있는 건데, 결국 어떤 수치 하나를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탈락시키고 지정시키고 이름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다시 뒷줄을 밀려나간다면은 예. 그 원취지가 상실된다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건 딱히 전북대병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응급의료센터 뭐 이런 것들을 지정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다 있겠지만 시설 장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 민건이 이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려진 내용들은 그만한 인력들을 잡아둘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왜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수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그 원가 분석을 좀 해 보면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이 원가 보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네 병원이 대략 의료 수가 보존율이라고 해서 한 62%. 그다음에 2차 병원이 70, 3차 병원인 대학병원 같은 데는 80%예요. 이런 정도 되니 진료를 많이 보면 볼수록 특히 중증 환자들의 진료를 많이 보고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응급 그 외상센터에 있었던 이국종 교수도 자기가 아주대병원에 매년 10억씩 예를 들어서 적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다 보니 자, 적자를 보는 병원에서 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좋은 인력들을 갖다가 채용할 수 있는 자, 어때요? 경제적 기반들이 사실 부족한 것이죠. 예. 자, 악순환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근 복지부에서 내놓은 이 대안도
주로 지금 그 수가를 갖다가 특별히 맞춰서 그쪽 분야에서는 올려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제 이 점은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의료체계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이제 문제로 논의가 확장이 됐습니다. 뭐 이제 전북대 병원이라든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야기 말고 공공의료라든지 뭐 의료체계, 의료사각지대 이런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의료 사각지대로 굉장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죠. 예. 군 면 단위뿐만 아니라 군 면 단위로 가면은 소아 청소년과도 없는 실정이고요. 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또한 전라북도에는 35곳 정도밖에 없어서 분만을 앞둔 산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상황이 이런데 전부 전책 같은 경우는 역행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가까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산모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예산이 끊겨가지고 지금 폐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역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건가요? 산모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5년부터 그 인력비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예. 산모보건센터에. 예. 근데 작년부터 지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말씀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강원도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그 학생들이 죽어간 학생들도 있었고 얼마 전 치료를 끝낸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고압 산소 치료기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게 지금 한 대도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스 중독이 생기면은 전남이나 대전 충청권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네. 그게 네. 굉장히 생기면- 비쌉니까? 먼저 그럼요. 한번 1, 여쭤보도록 2억 하려고. 정도 해서 저는 잘 지금 모르니까요. 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원광대병원이 뭐 내년 정도에나 아마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스 중독되면 빨리 병원 가서 조치 받아야 당연하죠. 되는 게 한 중요하지 한두 않나요? 시간 내에 본부장님, 가야 저는 되는 잘 게 몰라서 맞는 거죠. 여쭤보는데요. 네. 1, 2억이면 의료 장비 중에서 그렇게 고가의 장비는 아닌 것 1, 2억.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주 쓰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장비도 장비의 문제가 있고 네. 예. 그 장비가 들어오면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인력이 별도로 그럼요. 갖춰져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장비 가격이 정확한가요 모르겠는데 그 한 명씩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한 대당 한 2억 얼마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10명 정도 우리 예.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15억 정도? 16, 7억? 이 정도, 뭐 이렇게 20억이 좀 못 되는 그런 장비 네. 예산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그마한 어떤 병원에서 그 장비를 몇 대를 구비한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 같고 당연하죠. 그 예산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다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것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 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은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은 게 29명인데 보통 61.2명 이상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선 5곳입니다. 진안, 완주,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이 서울은 3.1분인데 전남 같은 경우는 42.4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비례에다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안, 완주, 순창, 고창, 부안 이쪽 지자체장 분들은 산모나 3대 중증 응급 환자, 즉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의 어떤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119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분들을 후송,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분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약 7개 지자체가 분만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예.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지자체의 각 시군에 분만 시설도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 낳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고 출생 장려금 주고. 그렇죠. 그게 좀 이율배반 얘기죠. 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의료 공공성을 주장을 하려면 네. 예,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모든 의료 서비스를 오히려 민간에 맡기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형국이 된다면 이거 사후 약방문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좀 약간 두 가지 차원을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게 한 가지 차원이고 저하고 우리 도민분들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료의 공공성은 평등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내 자식이 아파서 응급실에 데려가면 치료받을 때까지 15분이 걸리면 병원장 아들이 실려와도 똑같이 15분이 걸려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공공성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뭔가 연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전화 한 통 해놓고 그러면 그런 연줄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 갔을 때에는 그대로 마냥 기다려야 된다라고 도민들이 느끼면 이런 거 아무리 잘해놔도 아직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멀었다고 전 느낄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짜로. 저기 농사님 저희가- 색심이 네. 맞고요. 또 네. 하나 정확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의료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배타성과 그리고 경쟁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가 향유할 때 누구도 배척할 수 없고 예. 그리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를 의료 공공성이라고 이제 완전한 의료 공공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등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가 직접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농어산촌에 이게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또 시골 그 지자체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예, 예, 그런데 예. 그것은 국가가 그냥 방치하고 방관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 지금 얘기는 없어져도 어려운 문제가 동일한 없죠. 이야기고요. 아까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이제 제가 만난 산모 중에 한 분이 지금 넷째를 낳았어요. 예. 넷째를 남원의료원에서 낳았는데 이제 산모보건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또 소아과를 그 병원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산모보건센터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이가 밤에 아프게 되면은 이 전주권이나 아니면 광주권으로 나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사 인력도 한 분이 더 충원됐으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기 힘들죠, 의사분들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요. 8시에서 만약 근무하려고 하지 예. 시골에는 안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네. 그 시골이기 때문에 안 가는 그것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처우거든요. 그 처우가 다른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 받는 처우를 남은 의료원에서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라든지 불평등 문제 이야기해봤고요. 좀 여담인데 혹시 남원 지역의 공공의료 관련된 전문대학원 설립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공공의과대학 관련해서 공공의과대학원으로 지금 설립 추진 중이고요. 네. 남원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1월 달까지 해서 3차 네. 토론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예산까지 책정돼서 네. 이제 부지 설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2월에 그 공공의료대학원 재정법을 발의를 앞두고 있어서 네. 예, 곧 22년에 곧 개원하게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오늘- 소식인데요. 오늘 그 전라북도 내 의료 체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이나 또 원광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여기에만 목매달지 말고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이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까지도 같이 좀 모색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지정뿐만 아니고 기존 기능 활성화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큰 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복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전라북도 의료 체계 속에서도 공공과 이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통합하는 바로 이런 커뮤니티 케어 바로 이게 답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북의 어려운 의료 현실을 좀 개선하고 응급실을 떠돌다가 또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노조 또한 우리 전북대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재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북대 병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국의 모든 대형 병원 응급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대 병원이 또 다른 잘못을 한 것은 솔직히 저는 너무 재지정을 빨리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6개월 만에 재지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열심히 감시해서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를 도민들이 보고 재지정 받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의원님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력의 빨간 날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향민과 이주 여성. 주위를 둘러보면 아픔은 무척 많죠. 한 번쯤은 그들을 떠올리며 설명절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